살펴보면 대부분 수시에 문제가 있어서 정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대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연 정시 제도가 공정성 이외에 도대체 어떤 교육적 가치가, 수시를 능가하는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학 교육에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수능은 이제 그 엄선된 교수 300명, 검토위원 교사 180명.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그냥 뭐 시험 하나 이게 아니라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급 인력들로 구체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이라는 그 제도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신뢰성을 학생들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그 대학 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셨는데 그 고급 인력이 많이 수능 시험을 내는데 들어갔다고 해서 꼭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수능이 대학에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수능이 그래서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미 사실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또 계속해서 수능이 수학에서도 뭐 행렬이 2015년에서 빠지고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제 2022년에 본군의 개편안에서는 또 국어의 경우에도 독서, 문학 같은 게 공통이고 합법과 전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수학도 공통적으로 수학 1과 수학 2를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선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수능이 쉬워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게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정시는 이렇게 약간 변별력에 문제가 있고 약간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한국대학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 님의 말씀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2002년 확대 실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 지원되는 이유는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공교육 활성화 같은 거나 아까 태경 씨가 말씀해준 지역 소득 간 격차를 완화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정시에 비해서 수시는 훨씬 더 가시적인 부분에서 이런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죄송한데 그 효과가 정확히 다시 구체적으로 어떠니까? 저희가 찾아온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태경 씨가 언급하신 지역 소득 간 격차 완화와 제가 방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입증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 인터뷰 자료, 이거는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님 인터뷰 자료고요. 실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도 존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시 제도를 확대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수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리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거기서 그 반대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교육 정상화, 그러니까 수시 확대에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꿈꾸면서 그 자신의 이제 교육 방식, 가르치는 강의 방식을 바꿨던 어느 교사 사례가 나왔는데요. 결국 해보니까 어쨌든 될 놈들, 할 놈들만 하더라.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되더라.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는 그런 구체적인 저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데이터를 입학사정관제 협의회장 그런 분들 안 들어서도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불수능, 물수능 얘기를 하셨는데 수능은 여태까지 20년 역사 동안 불수능이 아닌 적이 없었고 물수능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불수능이라고 판단하든지 물수능이라고 판단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이제 수능 자체로 개편이 될 사항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수능을 이제 굉장히 약화를 시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공정성을 다시 한번 해친다는 그런 문제로 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불수능, 물수능 매해 그렇게 올해는 쉬웠다 어려웠다 전 불수능, 물수능이 아니라
아니고 그냥 수능 자체가 점점점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 개편 수능 안에서 개편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개편되면서 변별력이 없어지고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걸로 개편이 되고, 또 2022년에서도 그렇게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도록 개편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수능의 변별력에 대한 말씀도 들고 아까 문제지를 나눠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수시는 그렇다면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려내는지, 그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적합한지, 아니면 뭐 진로 탐색을 기회 준다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그 서울대 문제를 비교했을 때도 그런 문제들도 결국 이렇게 대학 서열화된 현실 속에서 결국 학생들이 다 학원에 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 그게 크게 수능 문제나 뭐 그런 서울대 문제 이렇게 구별해서 뭐가 어느 문제가 좋고 나쁨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나눠드린 건 일단 좋고 나쁨을 결국 판단을 하시라고 나눠드린 것은 아니었고,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가져와 본 것입니다. 근데 저것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에 적합하다 이런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증거 자료도 저희가 찾아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2014학번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시 일반 전형 합격생들의 중도 탈락률은 11%로 수시 일반 전형 합격생의 4.1%에 비해 7.5%가량 높았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입학사정관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건 경희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2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띄었다라는 조사도 있고, 이게 경희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직접적인 수치 데이터들은 전공 적합 수시가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정시에 비해서 그렇게 고려한 후에 선발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반박을 하고 싶은 부분은 찬성 측에서는 수시 제도 내에서 이제 그 개선을 하는 방향,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 회의, 교육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회의, 그런 회의,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사적으로도 수시 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논의하는 회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매년 기재 요령 개편을 통해서 단순화시키고 더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의 모호한 평가 기준은 최근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울여대 등 6개 대학이 발표한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내용이 표준화 방안처럼 점차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찾을 수 있었고요. 또 아까 생활기록부나 자소서에서 대필이나 조작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2014학년도 수시 1차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를 검증한 결과 의심 수준 이상 서류를 낸 인원이 지난해보다 59.4% 감소했다는 자료들도 있고, 이와 유사한 자료들이 그 연도를 거듭할수록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측면을 보고 충분히 수시 제도 내에서 개편을 할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다가 더 하면은 수시를 개선해 나가는 흐름에 대해서 이게 생기부 수상실적 기재란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수상실적 기재라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교회에서 받은 상의 기재가 불법으로 정해지고, 또 상장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도 교내 상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작년부터 교내 상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게 만들었고, 수상자도 참가 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강남 숙명여고 사건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사후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교사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하기로 되었고,
또 이런 아까 오은 씨가 말씀해주신 거랑 이런 거를 같이 보면 수시 문제는 시행 초기에 일시적인 문제로 보이고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금방 얘기하신 개선 방안 중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비교과 영어는 지금 9개나 됩니다. 근데 그 부분 아까 어떻게 보신다면서? 평가 방법을 달리한다고 하셨나요? 아, 표준 안에 평가 방법, 그 표준 안에 학교에서 그 약간 표준 약관 같이 학교 내 학교끼리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겠다는 표준 안을 제시를 해서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들을 많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예전에는 교육부가 그런 수시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부가 아무리 지침을 내리고 해도 어쨌든 그 학교 내에서는 특히 지방 고교 같은 경우는 결국 대학을 잘 가는 인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그 델놈들에게 학생장을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다 뭐 막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생기부에 뭐 교과 세부 능력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친구가 1학년 때 만약에 성적이 잘 받았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도 아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서 인재구나 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그 선생님들의 이 학생에 대한 평가 계속 누적되면서 이 학생을 진짜 이 학교의 아웃풋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교차 질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뭐 A, B, C, D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더 복합적인 요인, 그다음에 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같은 학교, 같은 이해 당사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개편을 위한 그런 교육부에서 권고를 학교에 내린다고 하지만 그런 개점이나 평가 방식을 정확하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서울대학교가 2013년도 이전에는 지역균형 제도랑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는데 이를 이후에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지역균형 제도와 이 특기자를 합쳐서 아예 선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평가 방식을 보면 실제로는 특기자 전형을 뽑는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2013년 이전보다 특목고 학생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가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울대가 이렇게 뽑았다, 사실은 골고루 지역별로 뽑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뭔가 공정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있어요.